안동 MBC 창사 특집 조내원 낙강의 뜬 달 제21화 산도 물도 깊고 어둠도 깊어가고. 안녕하십니까. 예순다가 너 오늘 나 따라가자. 금진우이, 갑자기 무슨 말이야? 어딜 가자고? 세상 공부하러. 공부? 내가 왜 가야 하는데? 다른 세상 구경 좀 시켜주려고. 에? 갑자기 다른 세상이라니? 세상 구경도 하고 너의 그 삐뚤어진 눈도 좀 바로잡고. 뭐라고? 삐뚤어져? 내 눈이? 그래. 순덕이 너 믿어야 할 서희연님은 줄곧 삐딱하게만 보고 믿지 말아야 할 사기꾼 약재성 말은 의심도 없이 믿어버렸잖아. 또 그 얘긴가? 언제까지 그걸로 날 놀려먹으려고? 네가 내 말귀 다 알아듣고 사람 제대로 분간할 때까진 할 건데? 응? 그럼 저 누이 따라 거길 가면은 뭐 귀가 트이고 눈이 뜨이기라도 한단 말이야? 그럼. 아. 순덕아, 너도 할 수 있어. 처음엔 그저 열심히 듣기만 하면 돼. 가만히 들어보기만 해. 뭔 말인진 모르긴 하겠지만 일단 참고 들어봐. 가만히 있으라고? 너 그게 더 어려운데. 움직이는 거라면야 자신 있지만. 형님, 충주 남한강에 모인 경상도 약자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상당 관리는 잘하고 있는 게지. 절대 우리 존재가 드러나게 해서는 안 된다, 우경아. 그거는 염려 마십시오. 우리 그림자 한 조각도 비치지 않을 겁니다. 누구도 우리가 그쪽 상단 뒤에 있다는 걸 알지 못할 겁니다. 그래야지. 그런데 상주라고 했던가? 조내원이라는 그 의국 말이다. 약재를 사모으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테고 의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도 보통이 아닐 텐데 도대체 그 돈은 어디에서 마련한다는 것이냐? 뭐 약재를 팔아서 운영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뭐 얼마 되겠습니까? 그리고 향촌 사족들이 십시일반 내놓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게 그리 쉽게 굴러갈 리도 없을 테고요. 하지만 경상도는 향약재가 가장 풍부한 곳이 아니냐. 향촌 양반들 중에 세상 돌아가는 일에 눈뜬 자가 있다면 형님, 향촌의 은고에 책만 파는 작자들입니다. 도하기니 뭐니 하면서요. 세상 물정이나 셈에 빠른 자가 있었다면 애초에 조내원이라는 그 감당키 어려운 의국을 열었겠습니까요? 조내원이라는 그것이 재물만을 쫓는 의국은 아니라지만 시간이 많이 흘렀어. 시간이 흘렀다면 의국 문을 열 때 그 초심이 흐려졌을 수도 있단 말씀이신가요, 형님? 그래, 우경아. 시간이 흐르면 세상 모든 것은 변하게 마련이다. 어허. 지금의 조내원이 여전히 이윤에는 무심하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현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상만 쫓는 그런 순진한 생각만으론 의국이 여태껏 유지될 리 없다. 약자가 조선의 상권을 바꿔놓고 있는데 혹 조내원을 꾸려가는 개원들이 작은 탐심이라도 갖추게 된다면 그렇지. 의국이 산산조각 나는 건 시간 문제다. 우경아, 그 낙사계라 했더냐? 조내원의 사약기원으로 들어갈 만한 자를 물색해보거라. 네? 그들이 조만간 개원을 더 불러들여 자산을 늘리려 할 것이다. 그래도 거기는 개원들의 입김이 상당할 겁니다. 아무나 들이지도 않을 거고요. 낙사 개원들은
향촌에서도 대대로 명망 있는 집안의 선비들로 그러니 사람을 물색해 보라는 거야. 개원들의 면면을 파악해서 혈연이든 명분이든 개원들이 납득할 만한 자를 골라보란 말이다. 재물이 필요하다면 쓰고. 할머니 힘드시죠? 자, 저한테 엎으세요. 아이고 서 의원님 왜 이러십니까요? 아유, 제가 괜히 저와 가주십사 졸라 할미를 힘들게 하는군요. 이거 생각보다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서 의원님이 제게 비건일 사찰에 같이 가자 말씀해 주셔서 오히려 기뻤지요. 늙은이 걸음이 패가 될까 걱정은 됐습니다만 그러니까 저한테 엎으세요. 어? 아 그래 주셔야 제가 좀 덜 미안할 것 같아서요. 아이고 참 아이고 일을 어쩌나 아이고 미안하다니요. 그러니까 자 어서요. 제가 할미를 업고 조금만 아주 조금만 갈게요. 예? 아이 그럼 할미나 저나 서로 덜 미안하잖아요. 예? 자, 아이고 그럼 조금만요. 조금만. 예, 자. 아이고 이런 서 의원님 등에 업히다니. 서 의원님 예? 이런 말씀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고마워요. 고마워. 죽은 제 아들이 그 녀석이 살아 돌아온 것만 같습니다. 에이 섭섭하고 할미 여지껏 저를 아들로 보지 않았던 거요? 에이, 할미는 아들 부자 아니오. 의국에 할미 자식이 몇이나 되는데. 아이고 우리 서 의원님 고맙습니다.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양선비, 나는 갈 곳이 없어. 여기 북방을 떠나 조선으로 돌아간다 해도 말이야. 형님, 갈 곳이 없다니요? 조선엔 날 기다리는 사람이 없단 말일세. 형님이 천혜고아도 아니고 피부치는 있을 것 아닙니까? 피부치라. 있다 한들 남보다 못한 사이지. 만약에 세상 마지막이라면 한 번이라도 꼭 봤으면 한다거나 꼭 만나야 하는 사람요. 그런 사람이 정말 한 명도 없단 말입니까? 한 번이라도 꼭 봤으면 하는 이라. 어머니, 어머니. 서 의원님 예, 그런데 갑자기 용흥사는 무슨 일로 가시는 겁니까? 할미 아시죠? 예? 제가 그 한 번씩 바람병이 도지는 거요. 아유 그냥 의국에만 있자니 갑갑해서. 그럴 만도 하시지. 잘하셨네요. 한 번씩은 머리도 몸도 쉬어줘야지요. 그래야 그 힘으로 또 억적같이 일을 하시지요. 예, 억척같이 일하려고 이런 산사를 찾습니다. 오늘은 할미와 함께라서 더 좋은데요. 예? 아이고 이런 이렇게 고마울 때가. 아이고 이런 제가 더 고맙소 할미. 예? 어머니,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수련이가 갑자기 사라졌어. 소리도 없이. 널 대감댁에 보내고 나서 하나씩 주변 정리를 한 것 같아.
그때 수련인 이미 마음병이 심했거든. 그리고 한참 후에 경상도 어느 사찰에 머물고 있다고 뭐 그런 말이 들려오긴 했어. 묘선 스님, 이분은 우리 의국 의원이십니다. 서정방이라고 합니다. 실은 지난번 장터에 갔을 때 스님을 먼 발치에서 뵌 적이 있죠. 아, 네. 그럼 보셨겠군요. 그때 스님들이 만든 약물을 원하는 이들이 많아서. 이 늙은이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스님. 그게 여인들한테 그리 인기가 있다고. 작은 도움이나마 된다니 감사할 뿐입니다. 스님, 그 약물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종류도 여러 가지라 들었습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관은 또 어찌하는지.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스님, 우리 서 의원님은 자나깨나 병자 생각뿐입니다. 이 늙은이가 잘은 모르지만 스님이 만든 약물이 어떤 것들인지 또 병증에는 어떤 효염이 있는지 여러모로 궁금한 게 많으신가 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서 의원님. 할미 말이 맞소. 내가 알고 싶은 게 바로 그것이오.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병자를 치료하는 데 필요하다면 그게 뭐 어렵겠습니까? 저를 따라오십시오. 윤필 선배님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네, 압니다. 방 밖에서 기다리죠. 의녀님, 치료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의녀님이 끝마칠 때까지 가까이에 있겠습니다. 예. 향냄새가 가득하네. 와, 나비와 꽃이 그려진 병풍, 문갑과 화장대, 비단 방석까지.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부 아래 아주 큰 종기, 게다가 골마있어. 한시 앞이 손을 써야 해. 종기가 난 곳이 하필 아랫배 아랫부위. 이러니 남자 의원에게 손을 대게 할 수는 없었겠지. 침을 써야겠어. 저기 잘 보관된 침이지만 가져온 침을 불에 달구겠습니다. 네. 종기에 침을 놓아 진물을 빼내고 다행이다. 진물을 빼내고 나니 상처가 눈에 띄게 좋아졌어. 홍두라 합니다. 역시 듣던 대로네요. 은녀님의 솜씨가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여러 날 고생한 터인데. 잘 참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저를 믿고 저한테 맡겨주셔서 더 감사드리고요. 절 낫게 해주신 분이 되레 제게 감사하다니요. 자, 이거 받으세요. 제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것은 향낭입니다. 좋은 향은 여인들의 필수품이죠. 금주인녀님, 이 향기를 잊지 말아주세요. 여긴 윤필의 처소인데
아무도 없어? 하겠니? 윤필이 여기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늘 조용히 혼자 다니며 끄적거리는 게 취미인데. 그냥 한번 살펴볼까? 뭐 어때? 보기만 할 건데. 역시 지나치게 깔끔해. 의학생도도 아니면서 방에 의학 서책이라니. 이거였어? 붓을 놓지 않은 이유가? 대단한 녀석이군. 섬세함이 살아있어. 이 정도라면 글을 모르는 사람이 이 그림만 보고도 약초를 찾을 수 있겠어. 이건 또 뭐지? 십장생이 곱게 수놓아져 있잖아. 의술을 배우지 않는 자가 이렇게 귀한 침통은 왜 가지고 있는 거지? 참, 설마 금지한테 주려고? 안동인 BC 창사 특집 조내원 낙강에 뜬 달. 출연 소정방 방성준, 금지 홍수정, 배용태 고성일, 양선비 표영재, 순덕 홍진욱, 윤필 조경아, 묘선 김은아, 할미 한수림, 홍두 박선영, 여인 손선영. 음악 최혜인, 기술 효과 이상길, 극본 김순희 서다솜, 연출 강병규. 안동인 BC 창사 특집 조내원 낙강에 뜬 달 제22화 우리는 모두 귀한 생명이다. 내일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상주시 세계유교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안동인 BC 창사 특집 조내원 낙강에 뜬 달 제22화 우리는 모두 귀한 생명이다. 양선비, 조내원은 이문이 생기는 의국이 아니야. 날이 갈수록 빚이 늘고 있어.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끌고는 왔지만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요. 의국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본의 확충과 운영의 효율화가 필요하네. 조내원에서 발생한 적자를 메울 방법. 그러니까 그 방안을 찾아야 한단 말이군요, 형님. 그렇다네. 약재상들의 움직임이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발하네. 네, 상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양반들도 약재 시장과 유통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조내원과 같은 작은 의국은 말이야. 상업의 바람이 불어온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닐세. 오히려 위기를 맞이할 수 있어. 이런 분위기가. 형님 생각을 알겠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상거래가 활발해질수록 영리와는 무관한 의국인 조내원은 그 기반 자체가 약해질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네. 양선비, 난 장사를 하려고 하네. 장사라고요? 아니, 의국에서요? 조선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화폐를 만들었지만 제대로 유통되지 않았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가?
글쎄요. 조선은 상업을 장려하지 않았죠. 아니, 산업공상으로 구분하여 오히려 상업을 경시해 왔습니다. 국가가 주도한 상행위만이 인정되어 왔고요. 그래. 양선비 자넨 팔도를 두루 다니는 사람이니 이것저것 보면서 벌써 느낀 것이 많을 걸세. 약재는 이미 상품으로 유통되고 있어. 그것도 높은 값으로 말이야. 상업은 전란을 겪은 조선 사회가 스스로 찾아낸 살 길이 아닙니까? 그래서 형님이 그동안 그렇게 날아갈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분 좋아요. 윤필도련님, 이거 한번 보세요. 홍두라는 그녀가 제게 준 선물입니다. 아, 향낭이군요. 네. 주머니도 어여쁘고 향기도 참으로 달콤합니다. 그렇죠. 윤필도련님, 저는요, 이 선물도 무척 고맙지만 제 손으로 그 기녀를 낳게 했다는 게 더 기뻐요. 금지의녀님은 의술이 재미있습니까? 약이 되는 꽃과 잎, 줄기와 뿌리를 바라보며 그리 세심하게 그리는 윤필도련님은 어떠세요? 그것들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어리석은 질문을 했군요. 도련님은 왜 존해원에 계십니까? 저요? 글쎄요. 찾는 이가 있지. 금지의녀님은요? 존해원은 저를 꿈꾸게 해요. 존해원은 제게 새로운 세상을 가르쳐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똑같이 오장육부를 가졌다는 것도 의국에서 비로소 알게 됐어요. 할미, 사람은 태어날 땐 다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손가락도 발가락도 5개, 눈 2개, 귀 2개, 코 하나. 뱃속에 든 것도 똑같고요. 더 가진 이도 덜 가진 이도 없이 다 같더라고요. 고 우리 금지 똑똑하기도 하지. 양반님네들은 한 개씩 덤으로 더 가진 거 아니고. 저도 그런 줄 알았죠. 근데 아니더라고요. 똑같이 태어나는데 근데 왜 어떤 이는 양반으로 살고 어떤 이는 노비로 사는 걸까요? 금지야, 너도 나도 우리는 모두 다 같다. 똑같지. 하늘님이 세상에 내어놓은 생명인 게다. 저 산과 들의 짐승과 풀처럼 더 귀하고 덜 귀한 건 없단다. 살아보니 그렇더라. 도련님, 예. 의국에 있다 보니 신분이 높은 자도 낮은 자도 자기 목숨을 의원 앞에 맡기고 나면 모두 다 같은 사람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금지의녀님. 우리는 모두 하나뿐인 목숨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목숨을 2개 가진 이는 하늘 아래 아무도 없답니다. 의술 앞에서는 신분이 높은 자도 재물이 많은 자도 그렇게 권세를 부리던 자도 자기 목숨만 애원해요. 하나뿐인 목숨 앞에 다들 벌벌 떨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의국이 아니었다면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의술을 배우고 싶었어요. 어렵지만 재미있고요. 하지만 지금은요? 제가 뭔가를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저 같은 이들을 돕고 싶었어요. 두들겨 맞고 업신여김 받고 일만 하는 계집종, 무녀, 기녀. 의원이 있어도 아픈 몸을 보일 수 없는 조선의 여인들이요.
아이고, 소식 들으셨어요, 선비님들? 글쎄, 약재 캐러 산에 갔던 사람들이 호랑이한테 물려가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거나 다쳤습니다요. 들었네 주모. 온 거울이 시끌시끌하더군. 아직 새파란 젊은이들이라던데. 참으로 안타깝네. 안타까워. 에휴, 종마리처럼 삭받고 품팔러 간 아이도 있었다잖아요. 공납 바치려다가 목숨을 바친 거지 뭡니까? 아유, 불쌍해라. 에휴. 아니 곡물을 대신 사서 납부하고 그 값은 백성들한테 내라고 하니 방납업자들만 신이 난 거지. 그들과 결탁한 관아의 부패한 수령들하고 말이야. 그러니까요, 양 선비님. 방납업자들한테 돈을 주느니 차라리 산속을 이 잡듯이 뒤져서라도 직접 약자를 구하려고 한 거겠죠. 그들은 도적입니다요. 아니, 도적보다 더하다고요. 아, 포졸라으리들은 뭐 하십니까요? 그런 자들을 잡아가야죠. 정말아, 네 말이 맞다만 세상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감사도 어쩔 수 없는 게 있고. 네? 아니, 포졸라리도 윗분들 편드는 거예요? 그 들여다보면 다 말 못할 사정이 있다는 거지. 곡물 진상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감사도 죄를 청하는 장계를 조정에 올려야 한다고. 그러니 감사는 또 고을 수령들을 닥달하고 촌민들은 어쩔 수 없이 고기를 잡는다, 약재를 캐러 산으로 간다. 그냥 구렁텅이로 자꾸만 내몰리는 거지. 그러다 결국 사고가 난 거야. 무리한 세금 독촉이 이제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고 있어. 아니, 그렇게 거둬서 어디에 쓴단 말입니까? 이미 배부른 자의 뱃속으로 또 들어갔겠지 뭐. 이것만 준비하면 돼요? 그래. 잘 다녀올게요. 번번이 번거롭게 죄송해요. 그럼 부탁드려요. 아이고, 걱정 말고 어서 다녀와, 금지야. 네. 철성어멈, 금지 의녀가 무슨 일이 있는가? 배 의원님이 금지 의녀님 행방에 왜 그렇게 관심을... 하긴 배 의원님은 오신 첫날부터 금지만 눈으로 쫓으시긴 했지요. 네네. 아니 내가 언제 그랬단 말인가, 철성어멈? 그 부탁해둔 탕약이 있는데 어찌 됐나 싶어 묻는 것이네. 그거야 진작에 할미가 다 다려서 병자에게 이미 드시게 했습니다요. 벌써 그랬다고? 우리 금지 똑부러진 일처리야 의국이 다 아는 사실인데 그 배 의원님 혼자 모르셨나 봐요. 이 사람이 그럼 금지 의녀가 무슨 일로 자리를 비운 건가? 그 나루터 배 들어오는 날이라 오늘 꼭 만날 사람이 있다고. 아이고 이거 입방정. 내가 뭘 또 말해? 만날 사람이라고? 누구지? 설마 윤필과 단둘이서? 역시 윤필도 의국을 빠져나가고 있어. 오늘 내가 윤필 네 뒤를 캐보겠다. 도대체 어딜 가는 거야? 윤필 저자가 금지와 단둘이 만날 약조라도 한 건가? 그럼 윤필 조소에서 본 그 침통을 금지에게 주려고? 저리 외지고 으슥한 곳에서 만난다고? 윤필 이 음흉한 놈. 고고한 척은 혼자 다 하면서.
금지? 금지도 나타났어. 한 사람 더? 아니 저기 도대체 뭐 하는 곳이야? 순덕아, 어서 들어가. 박납업자들의 횡포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공물을 대신 나라에 바치는 대가로 아예 백성들의 등골을 파먹고 있으니 참. 아니 뭐지? 다들 달을 쓰고 있어.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공물은 백성들을 올가매고 있는 쇠사슬이 된 지 오래입니다. 가명에 바치고 조종에 바치고 민생은 파탄 직전인데. 얼굴을 가리면 뭐해? 양반인데. 근데 양반이 왜 저런 말을 하지? 백성들에게 공물을 더 많이 징수해 폭리를 취하고 폭리의 일정 부분을 지방 수령들이나 아전들하고 나누고 있어요. 위에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부패의 먹이 사슬이 견고하게 연결돼 있어요. 바로 이런 것이 이 사슬을 단칼에 끊어내는 게 어려운 이유입니다. 끊어낸다고? 그걸 어떻게? 나라님도 못 하시는데. 아니 이자들은 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 거야?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세금 독촉이 더 심해지면 백성들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건 윤필의 목소리야. 금지 외엔 다른 누구와 말도 섞지 않는 녀석이 저런 말을 하다니. 백성들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수령들은 백성의 어버이가 되기는커녕 그저 감사의 눈치만 살피며 그들이 시키는 일을 제기간에 마치지 못할까 전전긍긍 겁만 내고 있으니까요. 말로는 백성의 어버이를 자처하는 자가 자식을 돌보기는커녕 사지로 내몰고 있지. 그런데 금지 의녀는 왜 여기? 안녕히 가십시오. 윤필, 예. 알아보았냐만 그곳에도 자네가 말한 그런 자는 없었네. 그렇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양 선비님. 실망하지 말게. 대동계 회원들을 통해 계속 수소문해보고 있으니 언젠가는 좋은 소식이 있을 거네. 예,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필, 누군가를 찾고 있는 건가? 그나저나 금지를 깨어 이런 불온한 자들과 어울리게 하다니. 내가 윤필을 관하에 고변하면 넌 빠져나가지도 못해, 이 교활한 놈아. 윤필 이자 참으로 위험한 자였어. 금지, 내가 널 어찌하면 좋으냐? 하필이면 그 자를, 그 불순한 자를. 안동 MBC 창사 특집 조내원 낙강의 뜬 달. 출연 서정방, 방성준, 금지, 홍수정, 양선비, 표영재, 순덕, 홍진욱, 배용태, 고성일, 윤필, 조경아, 칠성모, 박선영, 허생원, 김기철, 할미, 한수림, 주모, 김은아, 종말, 손선영, 황가, 김용준. 음악 최혜인, 기술 효과 이상길, 극본 김순희, 서다솜, 연출 강병규. 안동 MBC 창사 특집 조내원 낙강의 뜬 달 제23화 약재 전쟁이 시작되다. 내일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상주시, 세계유교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안동 MBC 창사 특집 조내원 낙강의 뜬 달 제 23화 약재 전쟁이 시작되다. 그래, 양선비. 어떤가 약재의 움직임이? 토산 약재는 아예 씨가 말랐습니다. 약재상들이 싹싹 긁어갔답니다. 한양으로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방형님. 짐작했던 대로군. 약재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 약초라고 생긴 것들은 약재상들이 죄다 몇 배나 더 부르고 있습니다. 아니, 팔고 뭐고 할 물건이 없답니다. 그동안 조내원은 약재 매매인을 통하거나 인근 지역으로 가는 인편을 통해서 약재를 구해왔네. 그래서 형님이 전국의 약재 유통을 면밀히 살피고 약재상들을 통해 가능한 약재를 확보해보라고 하신 거군요. 그랬지. 하지만 약재상을 틀어쥐고 있는 거상들은 당분간 물건을 풀지 않을 거야. 아니, 사람 목숨을 담보로 이윤을 챙기려 하다니. 아니, 약재는 다른 상품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건 지나치게 단순한 생각이네. 상인들에게 약재는 지금 조선에서 가장 빨리, 가장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상품일 뿐이야. 아니, 그럼 언제가 돼야 약재의 흐름이 원활해질까요?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집니다. 그들은 적당한 때를 기다리다 아주 천천히 조금씩 약재를 내놓겠지. 적당한 때라면? 조선의 약재 시장이 말라가고 국경 밖 이민족의 약재 상품 수요는 더 타오를 때, 그리고 이 땅에 역병이 만연할 때. 아니, 어찌 이럴 수가. 그래. 짧은 기간에 눈에 띄게 성장한 상단이 있던가 곽가이 사람. 동네 상인입니다. 근자의 외관 거래를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는군요, 대행수 어르신. 조태경이 그들의 뒤를 봐주고 있을 걸세. 물론 숨소리조차 내지 않겠지만 말이야. 권력은 항상 재물이 필요하고 상인은 그들의 활동을 보장해주고 지원해줄 힘을 필요로 하니까요. 조정 인사를 비호 세력으로 두었다면 단숨에 크게 성장하는 거야 뭐. 그래도 동네 상인이라니. 역시 노련한 자들이야. 아마도 북쪽과 남쪽을 한 줄에 꿰고 있을 걸세. 호조 참판이 정말 조선의 약재 시장을 장악하려는 계획일까요? 그렇다면 하필 경상도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태경이 왜 약재 시장에 팔을 들여놓았겠는가? 경상도는 대동법을 제대로 시작조차 하지 못했네. 더구나 약재는 대동법을 적용할 수도 없는 품목이고. 그렇다면 대행수 어른, 호조 참판이 우리 상단과도 부딪힐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대로라면 승부를 가려야 할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오겠지. 그럼 조내원이란 그 의국이 우리 상단에 결코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데 왜 대행수 어른께서 주목하고 계신지. 동네 상단이 내 밑에 있다면 나는 당연히 조내원에 관심을 가질 거야. 지켜보시게. 조태경의 움직임도 그 상단의 행보도. 예. 제가 전하겠습니다. 서의원님, 용흥사 묘선 스님이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묘선 스님이요? 예, 서의원님께 전하라고 서찰을 보냈는데 여기 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그곳에 진정 그곳에 어머니가. 아이고, 의원님, 어딜 가시려고요? 할미, 용웅사를 가야겠소. 지금요? 급한 병자라도. 아이고, 아니, 묘선 스님이 어디 안 좋으십니까? 네, 다녀오겠소. 오 의원님께 할미가 좀 전해주게. 절에 병자가 있다면 금지를 부를까요? 아니네, 혼자 다녀오겠네. 아이고, 그래도 혼자 가시는 건... 순덕이를 부르겠습니다요. 순덕아, 순덕아. 오래전 이곳 사찰에 계셨던 해완 스님의 속명이 수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뜻밖에도 그분을 기억하는 스님이 계십니다. 서 의원님이 산사를 다시 찾으시면 몇 가지 확인한 사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민간에서는 필요한 약재를 촌락이 공동으로 구비해 사용하는 약계와 약포가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뭐 향촌 사족들이 사사로이 조직한 사약계 긍정적인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의약 전매를 담당하는 해민서의 기능이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저는 대감들의 생각과 다릅니다. 당장 조정의 여력이 향촌의 가가호에 미치지 못하니 그렇게 사약계나 향촌의 자체 기구를 통해서라도 백성들을 구휼하고 치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약재 시장의 동향이 심상치 않아서 하는 말이 아니요, 조참판. 약계와 약포가 늘어났다곤 하지만 약값은 계속 오르고 약을 구할 수 없는 민초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민심은 더욱 나빠지고. 대감이 언제부터 민초들의 민심까지 헤아리셨습니까? 해민서의 기능이 약화되었다고 그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약계와 약포마저 패한다면 민초들은 더 어려워집니다. 호조 참판 말이 좀 심한 것 같소. 향촌의 사족이 약계를 통해 그들의 몸집을 불릴 수도 있고 장차 조정의 위험이 될 수도 있음을 말하는 것이오. 대감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는 바 아니나 우려가 좀 과하신 것 같습니다. 사약계가 활발해지고 자유로운 약재 유통이 확보돼야만 우리 일을 차근차근 밀고 갈 수 있어. 우경아, 그때 알아보라던 일은 어떻게 됐느냐? 네, 형님. 마땅한 자를 찾았습니다. 난리통에 재물을 불린 자였는데 상주 고을과는 인연이 있더냐? 도성 사람인데 그곳에 농토를 크게 가지고 있답니다. 해마다 경작을 살피러 대여섯 차례 상주를 오간다 합니다. 그럼 서둘러 진행하거라. 개원으로 들어가야지. 공을 들여 기존 개원들과 친분도 쌓고 구휼미도 좀 내고. 네, 형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헌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관이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니 하는 말이다. 판이금 무사의 말에도 일리가 있어. 조내원이란 그 의국이 단순히 개인 의원의 수준이 아니라 향촌 사족들이 모인 공동체의 것이란 거지. 그 규모나 역할이 장차 어떻게 변모할지 알 수 없다. 의원님, 오늘따라 걸음이 왜 이리 빠릅니까? 제가 다 숨이 찬데요. 아유, 아무리 급한 병자라 해도 의원님이 쓰러지면 안 됩니다요. 그 정도는 아니다, 순덕아.
인사 나누십시오. 해완 스님을 알고 있는 동원 스님입니다. 아무래도 서의원님이 이 물건의 주인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스님? 해완 스님은 떠나시는 날까지 흙을 빚어 자그마한 불상을 만들곤 하셨지요. 어머니가 그렇게 날마다 수많은 불상을 빚다가 어느 날인가 그중 몇 점을 제게 맡기셨습니다. 그럼 이것이 해완 스님이 직접 만든 이건 토. 그런데 부처가 아니다. 사람의 형상이야. 훗날 누군가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건네주라고 하더군요. 해완 스님, 이 토우는 부처님과 조금도 닮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큰 귀에 가늘지만 섬세한 눈을 살며시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건 아마도 제 마음에 다른 이가, 부처님이 아닌 다른 이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 그리워하는 이가 자꾸 나타나서 말입니다. 해완 스님, 마음에 들어있는 이가 누구신데? 그럼 이 토우의 형상과 닮은 이가 아니겠습니까? 한달같이 또렷하면서도 맑은 눈매는 호기심으로 빛나고, 높은 듯 낮은 듯 솟은 코는 곧고 굳건하며, 꼭 담은 인매가 무뚝뚝한 듯하지만 단정하고요. 두 볼은 발그레 수줍은 듯 웃고 있답니다. 어머니. 그런데 동원 스님, 이건 부처님 형상이라기보다는 동자승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서의원님 눈에도 그리 보이셨습니까? 저 역시 그때 부처님을 조금도 닮지 않았다고 누굴 본따 토우를 만드신 거냐 그리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스님, 그럼 해완 스님은 언젠간 제가 찾아올 줄 아셨던 걸까요? 글쎄요. 그건 소승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토우를 제게 부탁하신 걸 보니 그런 나를 늘 품고 계셨던 게 아닐까요? 이것이 무엇인가, 도진사? 제가 가진 땅 문서입니다. 가난한 병자를 치료하느라 약값이며 진료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데 의국의 작은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참, 자네가 일이 나오면 우리 개원들이 면목이 없네. 제가 비록 낙사 개원이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오래전부터 이 땅에 의국을 여셨던 선인들을 숙모해 왔습니다. 의국을 위해 노심초사하는 선배 개원들에게 참으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네가 우리 고을에 털을 잡고 사는 이는 아니지만은 오래전부터 고을의 일에 관심을 가져온 것을 알고 있네. 그저 고마울 뿐이네.
아이고, 별 말씀을요. 저 같은 자를 이 귀한 낙사계에 불러주신 것만으로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소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더듬어 보던 중에 재물이라도 좀 보탤까 싶어서요. 뭐 그렇게까지 안 그래도 되는 이로구만. 하시지 마시지. 안동 MBC 창사 특집 조내원 낙강의 뜬 달. 출연 소정방 방성준, 양선비 효영재, 순덕 홍진우, 동원스님 한수림, 묘선스님 김은아, 혜완 박선영, 도한기 고성일, 대신 김용준, 사족 김기철. 음악 최혜인, 기술 효과 이상길, 극본 김순희 서다솜, 연출 강병규. 안동 MBC 창사 특집 조내원 낙강의 뜬 달. 제24화 감춰진 그림자와 마주하다. 내일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상주시, 세계유교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안동 MBC 창사 특집 조내원 낙강의 뜬 달. 제24화 감춰진 그림자와 마주하다. 약재 시장을 운영하는 겁니다, 송주 어르신. 모든 약재가 시장으로 모여들고 그곳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서의원 자네 지금 우리 고을에서 약재 시장을 개설하자는 건가? 도성도 아닌 경상도 상주 이곳에서? 네, 굳이 도성까지 갈 일이 아닙니다. 경상도의 토산 약재만으로도 상인들을 불러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의원 자네 생각은 낙동강의 순을 이용하자는 건가? 어차피 경상 좌우도의 약재들이 우리 고을에 모여 도성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네, 오 의원님. 동네에서부터 경상도 남쪽 각 군현의 좋은 약재들을 정기적으로 한자리에 모으는 겁니다. 약재를 사려는 자, 팔려는 자들이 늘어나면 보부상들은 물론 무역하는 의주, 개성, 경강 상인들까지 모여들 겁니다. 그 상인들을 오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게 어디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겠는가 말이야. 하루아침에 될 일도 아니고. 하지만 오 의원님, 지금도 필요에 따라 고을 구석구석마다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약재상들도 들락거리고 있고요. 하기야, 의국은 약재 없이는 불가능한 곳이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이 약재 시장이 뜨거워진 상황에서 무작정 불길을 피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송주 어르신, 그럼 그 불길에 함께 뛰어들자는 말씀이십니까? 자칫하다간 함께 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불구경만 하고 앉아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불난집 구경만 하다간 언제 내 집으로 옮겨 붙을지 모를 일이네. 끄는 신용이라도 해봐야지. 이에 경상 가명한 객사 주변에 시장을 열면 어떨런지요? 그렇게만 된다면 자리 잡기는 훨씬 수월할 거야. 알았네. 내 상주 목사를 만나 논의해보겠네. 우리가 전이감이나 예조의 지침으로 개설한 의국은 아니나
공공의 의료시설이니 일정 부분은 관의 협조와 허락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 어르신들 반응이 어떻든가요, 도진사 나으리? 재물 앞에 흔들리지 않는 자가 있더냐, 홍두야. 뭐 그래도 다들 겉으론 점잖더구만.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라니. 인간이 다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진사 나으리가 그만한 재물을 선뜻 내놓았으니 아무리 마음 수행을 한 이들이라고 해도 움찔 놀라긴 하셨을 겁니다. 주자의 도학만 따지던 시골 양반님들이라 그런지 의외로 순진하더구만. 하긴 그러니 도성도 아닌 곳에 의국을 연 것이겠지만. 한 잔 더 드시지요. 그래. 금지가 말한 대로야. 재물이 아무리 많다곤 해도 그만한 양을 내놓다니. 금지 말처럼 틀림없이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야. 홍두야, 한양의 부자 양반 도한기라는 자가 여기 올 때마다 너의 기방을 자주 찾는다던데 혹시 그 자를 본 적 있어? 도한기라면 잠시만 금지야. 아, 그래. 우리 기방에도 몇 번 들렀던 자야. 그래, 기억나. 그 자가 가끔씩 우리 고을을 다녀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지만 얼마 전부터 올 때마다 사약 개원들은 물론 향촌의 어른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인사를 하고 다닌대. 그거야 도진사가 여기 제법 큰 땅을 가지고 있으니 앞일을 생각해서 고을 어른들께 눈도장을 찍고 있는 거 아닐까? 뭔가 미심쩍어. 조내원에 대해서 캐묻고 다닌다고 해서 말이야. 금지 네가 뭘 궁금해하는지 알겠어. 조만간 여길 다시 오면 내가 알아볼게. 고마워, 홍두야. 날 벗으로 대해준 우리 의녀님, 금지 네가 난 더 고마워. 그만한 재물이면 당분간은 조내원 개원들도 두 다리 뻗고 지낼 거다. 도진사날이 참으로 대단하셔요. 고향도 아닌데 의국에 그리 신경을 써주시다니요. 그게 끝이 아니다. 나를 잡아 개원들을 초대해야지. 누각에서 시회를 가질 것이다. 뱃놀이도 그럴듯하겠구나. 고을 사람들 모두 우리 도진사님을 칭송할 것입니다. 전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셔요. 서두를 필요 없다. 그물을 던져두었으니 물고기들이 모이길 기다려야지. 물때를 살피다가 거둘 때만 놓치지 않으면 되느니라. 금지 말이 맞았어. 사족들의 마음은 물론 고을 사람들의 인심을 얻으려 하고 있어. 무엇을 더 가지려고 이렇게 큰 일을 벌이는 거지? 비켜요, 길 좀 비켜줘요. 야, 이 병자 안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머리가, 아이고 이게 무슨 피부가예요? 이 세상 사람 얼굴빛이 아닌데. 의원님, 서의원님, 병자입니다. 응급입니다요, 응급. 저 자리 좀 비켜줄래요? 오 의원님, 서 의원님, 이 어찌해야 할까요? 생사를 다투는 지경이라 빨리 손을 써야 할 것 같은데. 자, 어서 이곳에 눕히게 칠성아범. 아니, 이거 피를 너무 많이 흘리지 않았나? 머리를 다쳤습니다, 오 의원님. 그래, 그렇군.
뭔가에 세게 맞은 듯해. 그 지독한 장사체의 죽음은 아무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재물에 눈이 먼저라 갚을 돈이 없으면 집에 있는 그 제사 지낼 때 쓰는 제기를 집어가기도 했답니다. 아이고, 마을이 난리가 아니었지요. 이번엔 단단히 벼르고 왔다며 언제까지 갚지 않으면. 갚지 않으면 아이고, 그 집에 하나 남은 자식 오기를 데리고 가겠다고 엄포를 놓더군요. 상인을 죽게 한 자는 오기 아범이지만 소인들도 수백 번이고 그 작자를 죽이고 싶었습니다요. 오기 아범은 그자를 죽이지 않았습니다요. 참말입니다. 그 박나빈이 괜히 엄한 사람을 잡겠다고 행패를 부리다 그 지게에 걸려 꼬꾸라지고 돌절구에 처박히며 피를 쏟아냈습니다요. 자네 말처럼 오기 아범이 그 박나빈을 죽인 게 아니네. 신랑이 끝에 벌어진 사고일 뿐이야. 예. 아니 그런데 그 오기 아범은 어디로 갔는가? 오기 아범은 오기를 데리고 야밤에 마을을 떠났습니다. 민심은 사나워지고 풍속은 이리 거칠어졌구나. 또 한 명의 무고한 백성이 산천을 떠돌게 생겼어. 가혹한 세금이 백성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여보시오, 거기 스님. 잠깐 이 중생 얼굴 좀 보시겠어? 야, 황가야. 그 네 말이 안 들리는갑다. 그 똑바로 말씀 좀 올려라. 에헤, 배가야. 육모 방망이를 그리 함부로 휘둘러서야 되겠냐? 부처님 제자신데 예를 갖춰야지. 야, 황가 네가 지금 예라고 했냐? 그렇지. 가사장삼만 걸쳤다고 다 부처의 제자더냐? 저 사기꾼. 이보시오 스님. 그 품 안에 든 것을 냉큼 내놓으시오. 그 우리가 장터에서 이미 다 봐버렸어. 예. 이거 말입니까? 그 바랑에 싸고 다니는 게 뭐요? 어디서 난 물건이요? 이거는 서책이요. 에? 서책이라고?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예? 이거 진짜 서책인데? 진짜? 이거는 의사란 말이오. 네, 이것을 전하러 와서. 뭐 바른 대로 말하시지요. 스님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어디서 훔친 거요? 훔쳤다니요. 샀습니다. 샀어요. 샀다? 예. 그래요? 어디서? 나루터 주막에서. 야야야야야야 황새야. 저 그거 아니냐? 그 늘상 오는 그 놀고 먹는 선비님. 에? 방금 도착한 따끈따끈한 신간이라면서 망한 명국책 들고 오는 그자 말이야. 그 허생원인가 하는 작자? 진가를 아는 자는 부르는 대로 준다던 그 책인가? 그래서 이 책을 살 돈 많은 양반을 구한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스님이 웬 돈으로? 그러면 저는 이만 가도 되겠습니까? 에? 알았어, 가시오. 이 말하는 양이 어쩐지 이상한데? 잠깐만 스님. 근데 어디서 오셨어? 저 이보시오 스님. 그 스님. 저자가 귀가 먹었나? 우리가 발성이 약한가 봐. 에이. 어이? 에휴, 그나저나 요즘 나루터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포졸날이. 에이. 행색이며 하는 짓이 몇 마디 말만 들어도 그냥 짠하니 그냥 줄줄줄 나왔는데 그게 또 이 아리까리 애매한 게 아유 찝찝해. 아유. 에이,
아이 쓱하고 싹 하던 주모 눈썰미로도 안 된다니. 그 보아하니 약발이 떨어져서 그렇군. 안 그러냐 배가야? 그러게. 그 주모 자네 의국에 가서 활기보탕 이런 걸 좀 지어 먹게. 그럴 형편이 되면 여기서 왜 이러고 삽니까? 아니 근데 그리 이상한 자라면 우리에게 알려야지. 아 주모가 뭐 의금 뭐 도사라도 돼보려고? 그래. 말해보게. 황가랑 나를 못 믿는 건 아니겠지? 무슨 일인지 근자에 동리일과 의국에 관해 묻는 자들이 부쩍 늘었다니까요. 의원님 이야기도 물어봐요. 의녀님도요. 약재는 어디서 오고 약초밭이 어디며 뭐 별 시답지 않은 것까지 꼬치꼬치 캐묻는 것이 어째 분위기가 쎄합니다. 박납의 패단이 이리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조정에 있는 자들이 이를 모른단 말인가? 참으로 안타깝네. 참으로 안타까워, 의원. 모를 리가 없습니다. 썩어 빠진 조정 대신과 지방관들이 박납인들을 앞세워 검은 뱃속을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정은 백성을 구제하기보다 도리어 잘못된 정사로 백성을 마구 사지로 내몰고 있네. 이것이 날카로운 칼날로 베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말일세. 안동인 BC 창사 특집 조내원 낙강의 뜬 달. 출연 서정방 방성준, 금지 홍수정, 오시문 김용준, 정의우 호영재, 홍두 박선영, 도한기 고성일, 칠성부 김기철, 돌중 홍진욱, 안악 한수림, 주모 김은아, 종말 손선영. 음악 최혜인, 기술 효과 이상길, 극본 김순희 서다솜, 연출 강병규. 안동인 BC 창사 특집 조내원 낙강의 뜬 달 제25화 진실은 한 걸음씩 다가오고 내일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상주시 세계유교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안동인 BC 창사 특집 조내원 낙강의 뜬 달 제25화 진실은 한 걸음씩 다가오고. 각지의 심약들이 내의원을 빙자해 자의적으로 박납을 하면서 약재 가격을 높이고 있네. 흔하게 구하던 약재들도 지금은 수월하게 구할 수 없습니다, 송주 어르신. 그 고가의 약재를 박납하는 과정에서 불법 사례가 어디 한둘인가? 심약 혼자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어. 전이감 관료들이 한 통속으로 엮여 있는 게 틀림없소이다. 중앙과 지방관이 짜고 치는 것이지요. 내의원과 그 약재 봉진을 담당하는 심약이 보통 관계입니까? 약재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서야 백성들의 건강을 어찌 다스릴 수 있겠는가?
약재가 그저 이윤을 추구하는 도구로 전락하다니. 좀 쉬어가요, 윤필도련님. 구불구불한 산길이라 힘이 좀 듭니다. 예, 그러시죠. 네. 와, 윤필도련님, 부싯돌까지 챙겨오셨습니까? 기온이 많이 떨어진지라 산속은 추울 것 같아서요, 금지은녀님. 참으로 따뜻합니다. 언 발과 손을 좀 녹이고 가시죠. 네. 어이구, 웬일이냐? 윤필이 네가 붓을 놓고 서성거리다니. 정신이 막지 못해서요, 서 의원님. 왜? 아, 필시 생각이 많아서일 테지. 의원님, 다른 이는 모르는 진실을 알고 있는데. 진실이라고? 예. 그게 진실이라는 걸 너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증거가 있습니다. 확실한 물증이 있으니 뭔가 잘못된 것을 밝히겠다는 말이냐? 예. 한 사람의 부정한 일로 많은 이가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요. 윤필아, 예.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하지만 진실은 쉽게 덮이고 어쩌면 거짓으로 바뀔 수도 있다. 그게 무슨... 진실을 덮을 수 있을 만큼 큰 힘을 가진 자라면 말이다. 도련님, 무슨 생각을 그리 골똘히하고 계십니까? 의녀님, 죄송합니다. 이제 슬슬 다시 갈까요? 네. 잠깐만요, 금지은녀님. 은녀님, 아무래도 몸을 숨기는 게 좋을 듯합니다. 저 혼자요? 도련님도 같이 가셔야죠. 금지은녀님, 어서요. 저는 풀어놓은 짐만 챙기고 따라가겠습니다. 같이 가요, 도련님. 금지은녀님, 자리를 피하세요. 함께 있다면 우리 둘 다 위험합니다. 제가 금방 따라가겠습니다. 그래도... 어서요. 도련님, 그럼... 곽가이 사람, 조내원에 뭔가 이상한 기류가 잡힌다는 거지? 네, 도한기라는 자가 사약계에 새로운 계원으로 들어왔다는데 놀랄 만큼 큰 재물을 의국에 내어놓았다는군요. 그 자가 골 토박이라든가? 그건 아닙니다. 대행수월은 그 향촌과 이리저리 얽힌 인연은 있지만 상주의 농토를 지닌 도성 사람이라고 합니다. 십중팔구 조태경이 밀어 넣은 자일 걸세. 알아보시게. 의국 상황이 재밌게 돌아가겠군. 이참에 조태경의 속셈도 드러나겠군. 조내원에 파란이 일어나겠군요. 어쩌면 이미 미세한 균열이 생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진면목은 어려울 때 드러난다네. 의국도 결국 사람이 모여 돌아가는 곳이 아닌가.
선한 일이라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법이지. 그렇군요. 조참판의 의중이 참으로 궁금합니다. 도한기라는 자를 계원으로 합류시킨 걸 보니 그 자 눈에도 조례원이 꽤 쓸만해 보였던 거겠지요? 단순히 향촌의 작은 의국으로 무시해버릴 수 없었을 걸세. 민간이 세운 사설 의료소라지만 의원 개인의 소유도 아니지. 바로 상주 촌민들 모두의 것이야. 하지만 시대는 변하고 상황이 달라지면 사람의 마음도 전과는 같을 수 없습니다. 그래. 본디 세우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운 법이야. 결국엔 살아남는 것이 이기는 것이지. 구사일생으로 돌아온 조선에서 환양년이라는 이름으로 쫓겨갈 수밖에 없었다. 조선은 나를 2번, 3번 버렸지. 그래도 나는 살아남았어. 내가 이겼지. 그 잘난 조선의 사대부들이 저 궁궐에서 주자만 붙들고 예를 부르짖고 있을 때 나는 오랑캐 땅에서 살아남고자 뭐든 했다. 살고자 말이야. 아니 뭐야 이거? 방금까지 타고 있었어. 이거 억지로 불 끈 것 같은데 이거. 그 멀리 가지는 못했을 거야. 아니면 이 근처 어디에 숨어 있다거나 찾아봐야겠어. 아, 그대로 두시게 그럴 필요까지 있겠나? 곧 있으면 날도 지는데 뭐 하려고. 오늘 이 고개를 넘지 못하면 발이 묶이네. 저 목소리는 어째 익숙한데. 아니 궁금하지 않습니까? 표시 우리가 다가오는 걸 알고 피한 것 같은데 이거 제법 값비싼 걸지니 장사치거나 아니면 제발저린 썩어 빠진 양반 놈일지. 숨을 곳이라면 뻔하지 뭐. 저길 한번 보게. 저건 또 누구의 옷자락인가? 날 발견한 건가? 아, 물에 빠진 생쥐처럼 바짝 웅크리고 있어봤자 도관에 든 지가 아닌가. 잡혀서는 안 돼. 어떡하지? 저자들의 손에 붙잡히면 비밀이 드러나는 건 시간 문제야. 강이 보이는 절벽으로 뛰어가자. 거기까지만 가면 어이쿠나, 막손이 네가 제대로 보긴 했구나. 저 새님께서 꽁지 빠지게 달아나는데. 나도 시동 좀 걸어볼까? 어딜 달아나! 할 수 없어. 저자들 손에 붙들려 모든 게 탈로 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물귀신이 되는 게 낫다. 너도 이제 눈치는 채고 있는 듯하니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 실은 이번엔 내의원에서 약재를 미리 보내왔다. 내의원에서요? 그래, 경상도에서 봉진해야 할 약재지. 내의원에서 미리 물건을 보냈다면 방납할 약재다. 그럼 그것으로 이익을 챙기려는 것이군요. 그래, 나 역시 내의원의 권력을 살펴야 하는 자리에 있다. 그러니 그동안 정상적인 약값보다 많은 대가를 지불해왔고. 그러셨겠지요. 당수께서 심야계 자리에 있으면서 직접 보고 감별에 올려보낸 것도 내의원에서 번번이 퇴짜를 놨을 테니까요. 그렇지, 네 말대로다.
그동안 숱한 약재며 인삼, 꿀, 지방 특산물까지 최상급을 올렸지만 내의원에서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었다. 그들은 당수거른께 더 많은 약값을 요구했겠지요. 약재를 축적해 불을 일군다더니 내의원 영감이 지방의 심약을 잡고 흔들어 그들 편이 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놨어. 그래. 그러니 나로서도 어쩔 수 없었다. 그것을 다시 높은 가격으로 매겨 대신 방납하게 할 수밖에. 이럴 수가. 그럼 당수거른께서 심약으로 있으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백성들을 수탈하는 데 앞장서고 계셨습니까? 아하, 너무 나가지 마라. 살다 보면 원치 않아도 흐름에 몸을 맡겨야 할 때가 있다. 그렇다면 저를 상주로 불러온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술은 그저 표면적인 이유였겠군요. 네가 장차 내의원에 들어가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예? 뭐라고요? 지금 저를 두고 그런 거래가 있었던 겁니까? 자네들 명심하게. 우리가 유민이 되어 떠도는 신세긴 하나 도적이 아니네. 사람을 해치는 일은 안 되네. 아이, 해치다뇨. 어떤 자인지 살펴보고 소식도 좀 듣고. 이야기해보고 의기투합할 만한 자다 싶으면 우리랑 함께 하자고 그런 건데. 본인이 알아서 자리를 피했으니 따라잡을 일은 없었단 말이었네. 자, 힘 빼지 말고 이쯤에서 우리는 가던 길이나 가자고. 어쩌지? 이 의리 없는 계집. 윤필도련님이 아무리 도망가라고 했어도 같이 있었어야지. 저만 산사고 혼자 빠져나와. 이렇게 나쁘냐? 어쩌지? 윤필도련님께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정말 어떡해? 이게 무슨... 설마 윤필도련님이? 도련님 무사하셔야 해요. 꼭 무사하셔야 된다고요. 안동 MBC 창사 특집 조내원 낙강의 뜬 달. 출연 소정방 방성준, 금지 홍수정, 윤필 조경아, 배홍태 고성일, 진짜 윤필 김기철, 심약 김용준, 보보운 한수림, 곽가 홍진욱, 사내 표영재. 음악 최혜인, 기술 효과 이상길, 극본 김순희 서다솜, 연출 강병규. 안동 MBC 창사 특집 조내원 낙강의 뜬 달 제26화 의지가 운명을 결정하다. 다음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상주시 세계유교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